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처음 내원하시면 문진 차트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떠한 병으로 왔는지 그걸 적게 되어 있는데, 정말 특이한 사실이 뭐냐면 환자분들이 문진 차트를 작성을 할 때 병명을 2개를 적는 경우 혹은 3개를 적는 경우도 많고요, 병명을 못 적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한 절반 정도 환자분들은 병명을 모르겠다 라고 체크하거나 혹은 상담에서 알고 싶다 라고 적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즉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피부염으로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건선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병명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학병원 정도 가야 병명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고, 대학병원에서도 병명을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병명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병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무슨 병이든 진단이 됐으면 병명이 나오거든요. 한국질병사인분류위에서 병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명을 모르게 되면 병에 대한 치료 과정을 모른다는 얘기죠. 병을 알아야 무슨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디스크다. 그럼 디스크를 수술할 건지 보존적으로 치료할 건지가 결정되는데, 마찬가지죠. 피부염이 있어요. 아토피야. 그럼 아토피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짜게 되는데 병명을 몰라. 그럼 플랜이 안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피부염들은 사실은 스테로이드제라는 명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테로이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하게 잘 안 나와도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을 하면 증상이 가라앉습니다. 정말 모순된 이야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증상 자체를 명확하게 병명을 진단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명이 정확하게 안 나오면 뭐냐면 예후를 몰라. 예후를. 내 병이 몇 달 정도 치료하면 깨끗하게 사라지는지 예후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치료에 대한 플랜을 짤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관리도 모르게 되겠죠.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생활관리를 할 건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생활관리를 할 건지, 건선에 대한 생활관리를 할 건지, 각 질환에 대한 생활관리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모른다. 그럼 생활관리도 지도를 못 받게 되죠. 즉 피부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오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예후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고, 그리고 치료 기간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고, 그리고 생활관리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하다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1년, 2년, 10년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다 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스테로이드제만 쓰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영화 중에서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어요. 황정민이 수사반장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유승범이 비리 검사로 나왔던 영화거든요. 주된 줄거리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범인이 안 잡혀요. 그래서 경찰 국장이 굉장히 프레스를 받게 되죠. 윗선에서. 청와대에서도 프레스를 받고, 그래서 황정민을 불러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가짜로 내세우자라고 플랜을 짠 거죠. 배우를 쓰자는 거죠. 그래서 가짜 범인을 내세워서 걔를 범인으로 몰아갔죠. 그래서 검거를 했어요. 그래서 사건을 일단락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리 검사인 유승범이 끼어들면서 사건이 뒤죽박죽이 되죠. 그러면서 황정민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사건을 점점점 꼬이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피부염에 대한 치료도 부당거래랑 비슷해요. 부당해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초등수사를 잘해서 범인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연쇄살인 사건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쵸? 얼마나 심플합니까? 근데 처음에 초등수사를 잘 못해서 범인을 못 잡았어. 그랬더니 사건이 계속 벌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우를 쓰게 되죠. 가짜 범인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범인을 내세워서 무조건 잡아들였어. 그게 스테로이드제죠. 스테로이드제를 무조건 써서 증상을 가라앉힙니다. 그랬더니 사건이 사라진 것 같아. 그랬는데 어떻게 돼? 안 쓰니까 또 생기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하면서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민간요법을 찾게 되죠. 그죠? 뭐에 뭐 좋다, 뭐 야초가 좋다, 아니면 뭐 효소가 좋다, 이런 것들을 막 또 환자분이 찾아 헤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부당거래가 벌어지는 거죠. 비리도 생기고. 사실은 처음에 초등수사를 잘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피부염이 빨리 사라졌겠죠. 그렇지만 그걸 잘 못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 즉 병명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예후,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병명을 모르는데 그 다음 묻는 게 뭐냐면, 병명을 모르시는데 물어봐요. 뭐냐면 대뜸 물어봐요. 원인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즉 뭐냐면 범인을 잡지도 않았는데
범인이 왜 이 사건을 벌였는지 사건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범인을 우선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초등수사가 실패를 했어. 그래서 점점점 사건이 점점점 심각한 사건으로 벌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피부질환을 처음에 치료를 못했어. 그랬더니 피부질환이 점점점 만성화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그리고 점점 퍼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진단이 중요합니다. 아토피인지 접촉성인지 지루성 피부염인지 건선인지 이런 정확한 진단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 범죄가 일어난 사회적인 배경, 이 사람이 살았던 환경적인 배경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범인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회적인 배경들, 그죠? 환경적인 성장 요인들,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들, 사이콘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을 찾는 거죠. 똑같아요. 피부질환도 생겼어. 그러면 우선은 처음에 범인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지. 그래서 범인을 특정하고 범인을 잡는 게 첫 번째. 잡은 다음에 범죄가 일어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피부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 그죠?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이런 거, 화병, 이런 것들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심리적인 요인들. 두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들이에요. 술을 많이 먹는지, 음식 관리를 잘 못하는지, 야근을 하는지, 화장품을 잘못 썼는지, 그죠?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썼는지, 스크래링을 했는지, 레이저 치료를 과도하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 운동을 심하게 했는지, 더운 환경에서 사는지, 직업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 찾아내는, 그게 외부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들, 유전병인지 혹은 습진의 경향성인지 건선의 경향성인지 가족 중에 습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성하는 거죠. 범죄를 재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토피가 왔어. 아토피, 혈관성, 알레르기성, 만성 피부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알레르기에 의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습진이란 얘기죠. 이렇게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루성 피부염, 열이 있어. 열대사가 깨졌어. 거기에 습진이 생겼어. 그게 지루성 피부염이죠. 접촉성 피부염, 항원이 접촉됐어. 거기에다 습진이 생겼어. 그래서 피부염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하나씩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범죄 유형을 찾아서 그 범죄가 다시 안 일어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피부염의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피부염의 치료도 범죄 수사와 똑같아요. 우선 범인을 잡고, 그리고 그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외부적인 요인의 환경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성장 과정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재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병이 무언지, 병명이 뭐예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피부과 가셔서. 한의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병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내 병의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명이 무언지. 그래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